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또 중국 황제의 서화사랑을 말씀드릴 성균관대 조민환 교수입니다. 오늘은 중국 청나라 황제 8명 가운데 주로 이제 강희, 옹정, 걸륭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강희, 옹정, 걸륭 이 세 분은 각각 자신들이 롤 모델로 삼은 그 유명한 서예가가 있습니다. 강희 같은 경우는 그 명나라 때 동기창, 옹정 같은 경우는 그 원나라 때 조맹부, 걸륭 같은 경우는 그 이 두 사람 조맹부와 동기창을 동시에 이렇게 자기화한 그런 어떤 그 황제들입니다. 그 나머지 황제들도 나름대로 글씨 장기를 보였지만 이 세 사람이 그래도 가장 뛰어난 그런 어떤 그 사회세계를 펼친 걸로 문필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뭐 사실 서예를 그 아시는 분들은 뭐 동기창, 조맹부도 뭐 흔히 듣는 그러한 어떤 그 유명 사예가인데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동기창, 그 조맹부라고 하는 그 사예가가 어떤 서풍을 보였는가 라는 그 부분을 몇 개의 간단한 작품을 통해서 일단 그 감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. 먼저 조맹부의 서예를 한번 보시죠.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동진시대 때 서예의 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왕이지가 그 난정의 그 모임에서 썼던 그 난정서 문을 이제 그 쓴 것입니다. 뭐 거의 그 이 왕이지 난정서의 그 필체를 뭐 거의 모방한 듯한 거의 그 이 실현한 듯한 그런 어떤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그 작품에 해당합니다. 뭐 사실 뭐 왕이지가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그 유사성을 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조맹부. 이 조맹부는 사실 우리나라 그 안평대군 이용이 이제 또 조맹부 서체를 본받아서 또 탁월한 그 사회 실력을 보였던 조맹부호가 송설입니다. 소나무 송자에다 눈설자. 이 송설체라고 하죠. 그 송설체를 이제 안평대군 이용이라고 하는 그분이 아주 능수능란하게 펼쳤고, 또 이후에 이제 기타 조선조 유명한 그 학자 서예가들, 이른바 송중길 같은 그런 분들도 아주 이런 조맹부 서체에 상당히 능숙했던, 쉽게 말하면 문기가 대단히 그 탁월한 그런 어떤 서예색을 펼친 사람이 조맹부인데, 다만 이제 그 절개를 잃어버렸다. 실절.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, 실절했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조맹부의 또 서예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폄하하는 같은 그런 또 분위기도 아주 상당히 강한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런 조맹부 서체는 뭐 우리나라 조선조뿐만 아니라 특히 청대에 와서도 초창기 황제들이 대단히 그 이 조맹부 서체를 숭상했고,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조맹부 서체의 어떤 점이 그렇게 그 황제들의 그 마음을 이끌었는가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조맹부 서체는 우리가 철학으로 말하면 이제 그 우리 흔히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성리학적 그 이 사회에서 추구했던 중화미학이라고 하는 그 중화미학을 또 서예세계에 가장 잘 실천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는 광기가 있는 이런 서체를 좀 금합니다. 왜냐하면 그 서체 자체가 또 인간의 마음의 어떤 표현과 일정 정도 관련이 있고, 또 풍속에 또 나름대로 이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예의 서체가 또 그 정치적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 제왕들은 역대로 이 조맹부 서체를 또 익히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잘 표현했던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많은데, 역시 청나라 그 황제들에도 그와 같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간단한 뭐 몇 개의 작품을 또 한번 보시죠. 조맹부의 어떤 서체, 상당히 그 유려하면서도 어떤 절제된, 그러면서 약간 좀 연미한 맛이 있다라고 합니다. 약간 좀 그 여성적인 그런 어떤 맛을 잘 담아낸 글씨고, 지금 뭐 수없이 많은 그 인장이 찍혔을 겁니다. 뭐 거의 대부분 걸륭 황제의 그런 인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나중에 걸륭 황제 부분에서는 그 인장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행서 전자문을 쓴 겁니다. 여러분들이 좀 반갑죠. 천지현황 아는 그 글씨가 나오니까 큰 글씨, 역시 건륭 황제의 그런 어떤 그 인장입니다. 다음 이제 동기창은 아주 뛰어난 그 화가이면서 그 서예가입니다. 이제 동기창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, 사상적으로 보면 사실은 동기창은 이 광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. 미치광이 황제에다 선종할 때 선자. 이 광선 쪽과 관련된 그 인물들과 상당히 그 친밀한 그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. 예를 들어서, 이지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학자와 또 초행 뭐 등과 같은, 자, 그런 점에서 이제 동기창은 이제 그 서예를 이렇게 예술을 이제 회화를 선에 비유해서 이렇게 이제 선종의 선이죠. 선에 비유해서 자신의 또 어떤 그 이론을 펼친 인물인데, 이제 그림이나 이제 글씨는 그런 광선은 그렇게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. 다만 조명보다는 훨씬 더 유려한 그런 점에서 이제 운치도 있고, 따라서 약간 멋을 부리고자 하는 글씨를 쓰고자 하면은 문인들이 이 동기창 글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우리나라는 추사가 그렇게 높였던 또 서예가인데, 지금 보시는 작품은 그 그림과 그림의 어떤 그 탁월함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인데, 역시 마찬가지로 윗부분에 찍혀 있는 이런 그 고이천자 뭐 등과 같은 이 지금 전반적인 또 낙관도 다 건륭제가 찍은 낙관입니다. 이 그림을 그만큼 좋아했다라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. 아주 그 유려한 그러한 어떤 그 필선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.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확대한 그 근획이 아주 기창서, 동기창할 때 기창 이제 글씨 쓸다는 서자입니다. 술 한잔 하셨는지 아주 붓굿이 그 휙 돌아간 듯한,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어떤 그 밑으로 좌우로 그은 그 획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조금 더 확대한, 경계할 때 개자입니다. 실제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따라 써보세요. 쫙 그을 때 아마 그 기분이 어떤 기분으로 그었는가, 이런 부분은 이제 조명보다는 훨씬 더 보다 더 자유로운 그런 어떤 필획과 어떤 정신 경제를 엿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동일한 그 소해인데 조명구 소해와 이제 그 동기창 소해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. 굉장히 그 조명구소는 절제된 어떤 일정한 그 틀에 탁탁 들어맞는 그런 어떤 그 필획을 구사했다고 한다면, 동기창은 그에 비해서 보다 더 조금 그 자유로운, 굵고, 가늘고와 같은 그런 것을 조금 더 이렇게 그 변형을 했던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청대 황제들의 어떤 서예 품격, 이 서예 품격은 뭐 그 서예만 적용해서 할 게 아니라 회화 쪽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그 청나라 황제들은 이제 강의, 건륭, 뭐 옹정 다 할 것 없이 이 정주 이학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성리학을 굉장히 높입니다. 특히 이제 주자를 아주 높입니다. 주희를 높여요. 그런 점에서 이제 주희가 그 추구했던 철학과 미학, 즉 중화, 미학을 실질적인 이제 서화 작품에 표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고,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회화사 쪽에서 이 중화미학을 가장 잘 실현했다라고 또 말해주는 이제 청대 초기에 활약했던 4명의 왕씨들을 아주 높이는 또 이런 어떤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.